글로벌 증시 이슈와 함께 국내 증시에서도 성공 주파수 올려보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현재 매싱지 3대 지수 그린라이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에서 찾아본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 주가는 급락입니다. 네, 마이크론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시장에는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주가 급락한 이유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시장의 전망치, 매출액도 그렇고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복기를 해보면 지난 2분기죠. 여기 이제 회계기수가 좀 더 다르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난 1분기가 2분기로 좀 들어가게 되는데 지난 2분기 실적 기조를 보면 역시나 1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이 가이던스였죠. 그래서 3분기 가이던스가 월가가 전망했던 예상치보다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제시됐던 부분들, 이 부분 때문에 그때도 한번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번에도 약간 좀 비슷한 양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지금 이 3분기 호실적 기조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시나 이게 다음 분기였던 4분기 이 가이던스가 월가의 전망치보다 하회하는, 월가는 80억 달러 좀 전망을 했는데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를 75억 8천만 달러로 좀 제시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온도차가 어떤 실망 매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애프터마켓에서 한 6.9% 정도 하락을 좀 했었는데 현재는 한 4.9%대 지금 하락하는 4.5%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낙폭을 좀 일부는 좀 축소했다. 아까 좀 장중에는 한 3%대까지 낙폭을 좀 축소했었는데 오늘 전체적인 어떤 사항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실망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AI의 방향성과 성장성들을 확인에 따라 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다음에 가이던스가 기대치보다 보수적으로 좀 더 제시됐던 부분들을 우려스럽게 좀 봐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판단이 좀 잘 안 서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이크론의 성향들을 보면 항상 가이던스가 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더 제시가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한다면은 지금 시장의 어떤 반응들은 너무나 크게 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조정은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도 해서 실적 컨퍼런스에 관련된 어떤 방향성들, 그래서 2025년도까지 HBM 물량 부분에 대해서 모두 완판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성장 기조는 더욱더 의심의 여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해서는 지금 증설 투자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요. 여기서 HBM의 다소 좀 진입이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좀 늘려갈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지표가 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마이크론의 어떤 이 호실적 그리고 이후에 보수적인 어떤 가이던스가 오늘 하루로서에 대한 조정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장은 이 가이던스에도 좀 실망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HBM 물량도 완판되고 하다 보니 미국의 대형 증권사들은 계속해서 TP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 HBM이라는 모멘텀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보다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증명을 해준 것 같은데 향후 SK 주가 흐름 간단하게만 짚어주시겠어요? 두 개 회사의 어떤 결이 좀 비슷했던 부분, 오늘 SK 하이닉스가 좀 조정문을 더 크게 좀 받았던 이유가 성장성에 관련된 어떤 의문보다는 지금 실적 발표에 관련된 약간의 어떤 실망감, 이 부분이 투자 심리의 어떤 위축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 산업을 바라볼 때 이걸 단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3년간 꾸준한 데이터 센터량 매출, 과수요권, 공급자 우위의 시장 조성, 이 부분들은 향후 3년이나 5년간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계속해서 어떤 특정 이슈가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방향성 그리고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시장의 선점을 가파르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델 오히려 또 수율이라든가 양산 캐파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점진적으로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다만 지금 상승 탄력도가 SK하이닉스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삼성전자가 HBM의 후발주자로서 승인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양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면 키 맞추기 과정에서 동반 상승이 좀 예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AI에 대한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명확하기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계속해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다른 이슈로 오늘 해상운임도 가져오셨습니다. 네네. 이 아시아 미주 노선 해상운임이 정말 급격하게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궁금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월 초부터 좀 시작됐던 이 중동발 리스크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더 장기화되고 있고 후티 반군의 홍해항 이 선박에 관련된 공격들, 최근에도 공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수에즈 운하로 좀 더 통과되면 이 운송 이 시간들이 좀 더 단축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한 어떤 선박 공격이라든가 이 리스크들의 어떤 부각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어떤 희망봉으로 좀 우회하는 경로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4일에서 많게는 7일간 그 운항 일수가 좀 더 늘어나는 부분들 이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 좀 증가됐던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우리가 좀 곰곰이 좀 복기를 해보면 1분기 운임 지수를 봤을 때 1월부터 한 3월 중순까지 급격하게 좀 상승했던 운임은 BDI 운임 지수, 벌크선이라든가 탱커선의 어떤 운임 단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운임 지수거든요. 이 부분이 가파르게 한 2,500포인트까지 좀 상승한 이후에 현재는 2,000포인트 미만에서 좀 2,000포인트 미만에서 어떤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사실상 이 홍해발 리스크가 부각됐을 때는 그렇게 크게 운임 단가가 좀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최근 한 5월 기점으로 봤을 때 5월부터 최근까지 좀 이어져 오는 흐름들을 보면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격하게 좀 증가됐던 원인들이 홍해발 리스크도 한 몫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중국 견제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8월에 관세 부과에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행될 예고가 사실상 이 미국으로 하여금 이 밀어내기 수출 물량들이 좀 크게 증가되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지금 아시아에서 지금 미주 노선으로 가는 이 컨테이너 운임이 전체적으로 한 4배 가까이 좀 상승을 했다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 12월까지 컨테이너 한 대당 한 $2,000 이게 이제 운임 단가였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서 한 6,700달러까지 좀 상승을 했고요. 다시 미주에서 아시아로 가는 게 $8,000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4배 이상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전체적인 어떤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어떤 효과들을 보면 1년 10개월간의 어떤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는 모습들. 이 부분은 역시 표준 규격 안에서도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 반면에 BDI 운임 지수는 좀 하락을 하면서 그 희비가 좀 더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이 좀 일시적인 어떤 요인인가 아니면 우리가 팬데믹 때처럼 보다 좀 장기화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인데 팬데믹 때 이 최대 단가가 15,000달러. 그러니까 지금 $8,000랑 거의 2배 이상이 팬데믹 때에 대한 운임 단가인데 아직 그 수준은 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3분기 기점으로 물동량이 좀 더 감소가 된다면 여기서 해상운임이 감소가 된다면 좀 일회성으로 좀 더 상승하고 좀 기조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계속해서 물동량들이 좀 더 유지가 되고 있다면 오히려 $8,000에서 $10,000까지에 대한 흐름들이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어떤 연동 효과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상운임도 오르고 있고 미중 갈등에서도 물동량이 오르고 있기에 해상운임 지수는 앞으로 조금씩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운임 상승이 해운사에겐 좋지만 걱정이 되는 게 수출 기업에는 좀 타격이 없을까요? 그렇죠. 이게 장기화가 된다는 것점에서는 소비재를 좀 주력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유통주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 원가의 어떤 변화가 좀 예상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수입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고 연동되는 부분은 환율에 관련된 어떤 이슈까지도 좀 더 이제 전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가가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생산 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영향들. 그런데 지금 한 분기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계절적인 성수기에 좀 진입하면서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3분기까지 그 기조가 좀 이어질지 이 여부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하고요. 만약에 4분기까지도 지금 현재의 어떤 운임 지수를 좀 유지한다면 반드시 어떤 이 소비재 관련 종목들의 유통주의 경우에는 수익성들이 훼손될 수 있는 영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수출 기업에 대한 타격을 좀 생각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고 3분기 정도까지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때 정도에는 좀 걱정해봐도 된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어쨌든 저희 마이크론의 실적이 가장 시장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실적이 발표됐으니 이제 기술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면 좀 엔비디아가 지금 한 1.6%대 약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주 안에서에 대한 희비도 좀 더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하루로서 저는 뭐 반도체 섹터의 어떤 주가의 어떤 이 영향들은 좀 다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반영폭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크게 또 우려스러운 어떤 영향들은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회성의 어떤 조정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는 점을 첨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대해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마이크론의 보수 가이던스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좀 언급했던 부분들. 그래서 전체 2025년도에는 전체 매출의 약 30%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 캐펙스를 증설시키는데,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30%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왔던 이슈는 미국 내 증설 투자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장의 신설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서 HBM 반도체 캐파를 늘리겠다는 어떤 전략들이 구체화될 것이다라는 점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캐파 증설에 관련된 노력들이 가시화가 된다면 마이크론의 성장성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는 측면으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더해서는 뭐 노광 장비에 관련된 도입 이슈까지 좀 더 발표가 됐는데 기름 공정에 대해서는 EUV 장비를 활용해서 여기에 관련된 양성 캐파도 다시금 좀 증설시키겠다. 이 부분은 실적을 눈앞에 둔다면 좀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지금 뭐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에도 마찬가지 호실적 그리고 단분기에도 충분한 실적 기조 좀 이어갈 거예요. 다만 이 가이던스에 대한 평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분기에는. 이게 뭐 시장이 너무 예민하죠. 네. 지난번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또 상회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난 2분기에 마이크론이 이야기했던 가이던스를 이번 실적에는 상회했는데 왜 이 부분을 반영시키지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의 어떤 조정의 빌미, 즉 노이즈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요즘의 실적에 대한 흐름은 TSMC 지난 분기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어찌됐든 기술주는 계속해 잘 흘러가겠죠, 그러면? 예, 그래서 뭐 지금 마이크론의 부분에서는 뭐 컨퍼런스 콜에 관련된 뭐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 그 다음 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기조 그 이후의 성장성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오늘 뭐 주주총회 일정 소화하고 난 이후에 오늘 주가가 한 1.6% 정도 조정받고 있는 이유는 전체적인 어떤 투심이 위축됐던 요인들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뭐 젠슨의 어떤 이 사업 전략에 관련된 메시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좀 커졌지만 특별한 어떤 주목 포인트가 없었다. 좀 바뀌었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했는데 향후 전략 부분에서는 이 산업용 로봇과 같은 AI 시장을 적용하겠다. AI 적용 시장을 탐색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로봇이죠. 그렇죠. 로봇의 AI 전환 가속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는 탐색하고 있다. 이 키워드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뭐 일례로 들었던 부분이 우리가 게임 산업에 좀 집중됐던 GPU를 공급했던 회사가 지금은 데이터 센터향으로 공급되는 이 GPU. 이 시장의 어떤 이 확장성을 우리가 이미 증명하지 않았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우리가 좀 검토하고 있는데 약간의 어떤 힌트를 좀 준 것 같아서 향후에 이 엔비디아가 로봇 산업에 관련된 어떤 관심도라든지 이 부분에 관련된 전략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된다면 굉장히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대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주주총회가 아니라 엔비디아 역시 2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관련된 사업 전략들이 좀 구체화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또 하나의 어떤 이 상승 트리거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주주총회에서 젠슨 CEO가 로봇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워낙 이 게임에서 데이터 센터라는 큰 흐름을 달성한 인물이기 때문에 향후 로봇주의 흐름도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어서 국내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높여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7월 삼성전자 이벤트 주식, 삼성향 밸류체인 주목입니다. 7월은 삼성의 달인 걸까요? 7월 5일이죠.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을 필두로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인 어떤 조정을 좀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양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오늘 좀 그래도 양호한 시세를 좀 내고 있다는 차이점이 좀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0.37% 상승 좀 마감했던 점이 좀 대조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일단 5일 발표 예정인 2분기 잠정 실적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8조 2천억 원대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시장의 어떤 예측 컨센서스를 한 6%대 좀 상회했고 최근 기준의 평균 수치를 보면 한 8% 정도 좀 상회했던 부분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실적 컨센서스 여기서는 뭐 한 10%대를 좀 더 상향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은 레거시 반도체 부분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안정적인 좀 실적 기조 유지를 하고 있고 아직 여기에 덜 반영됐지만 HBM 관련된 퀄테스트 승인 지연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요. 네.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DS 사업 부분, 반도체 사업 부분에 관련된 이익 개선을 어떻게 좀 더 변화시켰을까? 지난 1분기에는 반도체 사업 부분에 관련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이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대치를 좀 더 하회했고 전체적인 실적은 양호했으나 반도체 사업 부분의 수익성이 지난 1분기에는 다소 기대에는 좀 못 미쳤다. 다만 이번에는 최소 3조 원에서 많게는 5조 원의 영업이익이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어떤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입증되고 있고 성장성이 확연하게 좀 확인되는 어떤 셈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장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DS 부문에서요. 이 DS 부문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이후에 주가 흐름이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어서 7월 9일에는 또 파운드리 포럼도 개최된다고 해요? 지난 우리가 최근 뭐 12일과 13일 미국에서 개최했던 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포럼 여기 관련해서는 3나노 공정의 하반기 양산 가시화 그리고 1.4나노 공정의 경우에는 2027년도까지 양산 로드맵 이 부분에 관련된 제시 부분 때문에 초미세 공정을 삼성전자가 더 빠르게 좀 선점할 수 있다. 이 기대감들 좀 반영됐는데 당시에는 사실 뭐 주가가 좀 크게 좀 반영됐던 부분들은 아니었고 파운드의 점유율이야 뭐 지금 TSMC 거의 뭐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 관련된 어떤 전략들을 기술에 대한 어떤 격차를 좁히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좀 더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관건이었고요. 다만 이번에 개최될 수 있는 7월 9일 삼성 파운드리 포럼 국내 행사의 경우에는 고객사와 파트너사와의 이 사업 전략 그리고 앞으로에 관련된 방향성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AI 산업에 관련된 전환 부분들을 가전에도 좀 결합시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주력 모델인 뭐 비스포크 모델에 AI를 좀 전환시켜서 여기에 들어가는 파운드리 관련된 매출 부분들에 대한 증가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전장형 차량 부분에 AI 탑재. 그래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분 그리고 가전형 반도체 부분에 이 파운드리 부분에 관련된 협업 부분들이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부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텔레칩스라든가 어부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단기 수급 기대감들이 좀 유지될 수 있고 아마 7월 9일에 관련된 어떤 협업 이슈라든가 확장성들을 좀 더 고려해 보면 구체적인 어떤 기대감들이 단기 수급으로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부 반도체의 경우에는 최근 어떤 주가 추이를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단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가질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파운드리 포럼이 국내에서 개최가 되는 만큼 뭐 디자인 하우스나 팬미스 업체들이 대거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협업을 어떻게 구체화가 된다면 또 밸류체인 단에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또요. 7월 10일에도 행사가 있답니다. 네네. 어떤 행사일까요? 지금 결론적으로 오늘 지금 제가 3가지 일정을 공교롭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아직 일정이 7월 중순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좀 종목을 볼 때 연계성을 봐야 되고 여기서 1차적인 어떤 뭐 세론 효과로 작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 포기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5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7월 9일 삼성의 파운드리 포럼이 있고 다시 7월 10일 삼성전자 언팩 행사 이 기대감까지는 수급 조정에 관련된 변동성들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 될 수 있는 수급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7월 10일 갤럭시 언팩 행사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CES 2024에서 계속 구체화됐던 부분들 갤럭시 링과 AI 폰의 확대 그래서 폴더블 폰의 신규 모델 출시 기대감들 이 부분이
추가적인 어떤 상승 트리거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향 이 스마트폰에 관련된 이 부품 관련주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실적이 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어떤 이 상승 탄력도는 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던 좀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언팩 행사에서 가장 크게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기술이 뭐 갤럭시 링. 지금 제가 최근 뭐 상세 스펙 내용들 봤는데 이게 우리가 반지를 네. 뭐 금은방 가서 맞추면 뭐 몇 호 몇 호에서 맞추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이 이것도 자기 그 손가락 사이즈에 맞게 호수별로 한 전체적으로 한 6개의 호수가 차별화돼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내 손의 규격에 맞는 이제 반지처럼 좀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아마 판매 가격이 약 40만 원대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갤럭시 워치와는 좀 다른. 그래서 지금 뭐 헬스케어와 좀 연동되는 어떤 디바이스 탑재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가 좀 더 고도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좀 이 제품에 대한 어떤 매력도들이 좀 더 어필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획기적인 전 디바이스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이 관련 부품사들의 수급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더해서는 지금 뭐 갤럭시 S24 모델 이후에 폴더블 폰에 관련된 어떤 기술 고도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신규 모델의 AI 적용에 관련된 상세 스펙들은 아직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여기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점들을 좀 공개해 보면 1분기에 굉장히 좀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좀 더 증가되고 2분기에 소폭 좀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하반기에 그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제 7월 삼성전자에서 좀 수혜받을 수 있는 밸류 차이에 대한 종목들이 궁금을 하시는데 방금 어버버 반도체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네네.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갤럭시 언팩 행사의 경우에는 뭐 두 가지 포인트예요. 뭐 갤럭시 링 관련주가 있고 그 이외에 폴더블 폰에 관련된 힌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판매량이 그만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당되는 부품이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될 수 있고 그 캐파는 실적으로 연동되는 관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폴더블 폰 관련 종목들에서는 뭐 KH 바틱이 있고요. 파인테크닉스가 굉장히 큰 부품 수혜주로 좀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갤럭시 링의 경우에는 뭐 인터플렉스라든가 뉴플렉스 그리고 드림텍이 수혜주로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버버 반도체부터 드림텍, 파인테크닉스 많은 종목을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저희 가져오셨던 종목들 리뷰 안 해볼 수 없지 않겠습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펩트론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목표가가 좀 도달이 됐고 장중 48,000원, 52주 신고가를 많이 갱신했습니다. 올랐어요. 네. 제가 지금 목표가를 다소 좀 지난번에 좀 높게 설정을 해드렸던 이유가 지금 ADA 2024 미국의 당뇨병 악화에 관련된 모멘텀들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뭐 초록이 공개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바이오 섹터의 수급도 굉장히 좀 부진했고 관련돼서 펩트론이 그렇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을 좀 크게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상승은 상당한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라이선스 아웃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는데 52주 신고가를 좀 돌파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 효과들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 주가는 더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펩트론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유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 수익을 즐기셔도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펩트론의 향후 하반기부터 가셔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하면 장기 지속형 약물 제형제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심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비만 치료제의 메커니즘을 좀 개선시키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맞거나 3개월에 한 번 맞는 제형제. 그래서 이번 초록은 동물이 3개월 동안 그 약물을 지속하는 효과가 약 70% 정도 좀 확인됐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성과였다라고 좀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다국적 제약사, 그래서 뭐 일리나 뭐 노보노디스크에 관련된 제형 약물들에 관련된 기술 수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좀 더 부각이 된다면 펩트론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 만나봤고요. 정말 간단하게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 제시해 주실까요? 예, 그래서 좀 갤럭시 S 언팩 행사를 좀 주목을 해보면요. 저는 인터플렉스를 좀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연성회로 기판 FP11을 좀 공급을 하고 있고 갤럭시 링의 어떤 출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오늘 2%대 상승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그것들 좀 감안해 본다면 단기적 수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저는 매수가 16,000원 미만,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함께 투자 포인트 상세하게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